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시의 젖소 농장에서 올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인근 한우 농장에서도 두 번째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경기 안성시 금강면의 젖소 농장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추가로 신고된 양성면 소재 한우 농가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에서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축산농가는 두 곳으로 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추가 발생이 확인되면서 해당 농장의 출입을 차단하고 우제류를 살처분하는 한편 구제역 바이러스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근 농가들은 구제역 확산을 우려하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여기 청정지구였었는데 이런 게 우리 불악에 왔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이 호흡을 맞춰서 소독을 하고 또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도. 방역팀도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입니다. 굴착기를 동원해 구덩이를 파고 각종 물품을 모아 태우거나 묻고 방역 차량도 농장 주변과 도로를 오가며 소독제를 뿌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금강면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하였고요. 발생을 한 이후로 추가 7곳이 더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긴급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제역 백신을 이제 일괄적으로 놔서 더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와 돼지의 백신 접종률이 100%에 가까운데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백신의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현재 방역당국이 보유하고 접종하는 기존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분리해 백신 효력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17년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구제역 확진 농장이 두 곳으로 늘어난 만큼 농가들은 차단 방역에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가축, 차량, 물품에 대해서는 출입 전후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독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희석 배수를 지켜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축산의 각종 쓰레기와 사료 찌꺼기, 분뇨를 청소하고 사료 급여통이나 음수통의 먼지도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28일 구제역이 첫 발생한 안성시 금강면의 젖소 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앞서 천안, 아산 등의 축산농장 15곳에도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지역 농가 15곳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져 충남 지역 축산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들 또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소독과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농식품부는 30일 오후 4시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의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농협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협은 긴급 방역 지원 자금 1,000억 원을 조성하는 한편 방역 인력풀을 가동해 지자체 이동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시설 등의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이 구제역 확산 방지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어제 오후 구제역 발생 인근 지역인 충남 천안을 긴급 방문해 방역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협은 먼저 긴급 방역 지원 자금 1,000억 원을 조성해 농가를 지원합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안성시의 인접시군을 방역하는 데 긴급 방역비 300억, 또 취약농가 백신 접종 지원과 긴급 복구 지원에 700억이 쓰일 예정입니다. 또 기존 공동방재단 차량 외에 농협 특별기동방역단 소독 차량 10대를 추가로 편성하고 운영합니다. 아울러 고령 축산농가와 항체 형성률이 미흡한 축산농가를 선정해 구제역 백신과 접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백신 공급과 접종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돼지는 8월, 소는 12월에 전산화할 방침입니다.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이자 납입을 12개월 이내 한도에서 유예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살처분한 농가에게는 재입식을 위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주고 사료값도 할인해줍니다.
특히 구제역 발생 지역에는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긴급 방역 지원 자금 가운데 300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구제역 발생 지역을 전담해 소독할 차량 15대를 긴급 투입합니다. 또 10억 원의 예산으로 생석회나 소독약 같은 방역용품을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수의사나 컨설턴트 등 전문 인력과 지원 인력도 즉시 투입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일시 이동 중지 명령에 따라 축산물 수급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해서 충북 음성과 경기 부천 축산물 공판장의 도축 물량을 확대하고 출하 중지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금년에 이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1,000억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생석회 무제한 저희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에 지금 10억의 예산을 동원해서 구제역에 따른 모든 용품들을 전량 농협이 공급을 하고 있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구제역 예방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한 김병원 회장은 축산 차량을 이용해 소독 작업을 직접 하는 한편 충남 천안 축협과 천안의 거점 소독 시설을 방문해 방역 현장의 어려운 점을 청취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쌀 관세율 513%를 확보하기 위해 국별 쿼터 부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쌀 관세화를 단행하면서 국별 쿼터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열린 2019년 제1회 농정협의회에서 쌀 관세율 513% 확보를 위해 국별 쿼터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15년 쌀 시장을 관세화로 개방하면서 국별 쿼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국별 쿼터란 우리나라가 수입할 쌀 가운데 일정 물량을 특정 국가에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국별 쿼터 부활을 추진하는 건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쌀 관세율 513%에 대해 미국, 중국, 태국 등 5개국이 관세율이 너무 높다며 딴죽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2015년에 관세화를 한 이후에 513% 관세율이 높다고 5개 나라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대신에 국별 쿼타를 달라는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수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 있으니까 쿼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국별 쿼타를 확보했던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쌀을 수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졌고 이런 불만은 쌀 관세율이 너무 높다는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국의 쌀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달라는 이들 국가의 요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별 쿼터 부활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암묵적으로 의무 수입 쌀의 50%가량을 미국에 내줬고 우리보다 먼저 쌀 관세화를 단행한 대만도 관세율에 대한 수출국들의 이의 제기를 철회시키기 위해 국별 쿼터를 부활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 관세율 검증 협상이 4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 양자 협의를 통해 이들 국가가 이 일을 철회해야만 쌀 관세율 513%가 최종 확정되지만 우리나라와 5개국의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네, 정부가 국별 쿼터 부활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쌀 관세화를 시작하면서 기존에 폐지했던 국별 쿼터제를 다시 부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슬기 기자. 일단 국별 쿼터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요.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네, 국별 쿼터란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가운데 일정 물량을 특정 국가에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10만 톤, 미국 5만 톤, 태국 2만 톤,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쌀 물량을 정해주는 겁니다. 네, 들어보니까 우리로서는 딱히 좋은 게 없어 보이는데 과거에는 왜 시행했던 겁니까? 네, 국별 쿼터는 쌀 관세화를 유예시키기 위한 대가였습니다. 관세화는 관세만 내면 외국 상품을 누구나 수입할 수 있는 제도라서 사실상 시장 전면 개방을 뜻합니다. 정부는 쌀 시장을 보호하려고 1995년부터 10년씩 총 2차례 관세화를 미뤘는데 2004년 두 번째로 관세화를 미룰 때 우리나라에 쌀을 많이 수출하던 미국, 중국,
태국, 호주를 달래기 위해서 국별 쿼터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별 쿼터가 왜 없어진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 쿼터를 확보했던 나라들은 싫어했을 것 같은데요. 네, 쿼터를 갖고 있던 나라 입장에서는 쌀을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장치를 잃은 셈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국별 쿼터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국별 쿼터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건가요? 네, 정부는 높은 쌀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쌀 시장을 전면 개방했을 때 우리나라는 관세율을 513%로 설정했는데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 등이 곧장 관세율이 높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쌀 관세율을 513%로 최종 확정하려면 양자 협의를 통해 이들 국가가 이의를 철회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4년 넘게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5개국의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 와중에 베트남을 제외한 4개국이 국별 쿼터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관세율을 문제 삼겠다고 나선 겁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4개국이 왜 지금에 와서 이 국별 쿼터를 요구하는 걸까요? 네, 당시에는 이들에게 국별 쿼터 폐지를 보완할 대책이 있었습니다. 수입쌀을 입찰할 때 단립종이나 장립종 등 특정 곡종만 입찰할 수 있게 지정한 건데요. 흔히 안남미라고 불리는 인디카형 장립종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주로 재배되고 미국이나 중국은 우리와 같은 자포니카형의 단립종을 생산해 수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별 쿼터를 유지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단립종까지 재배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와 같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는 미국이나 중국 등이 가격 경쟁력에서 베트남에 밀릴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그러니 미국이나 중국 등은 국별 쿼터 방식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셈인데 혹시 이런 국별 쿼터로 인해서 생길 문제점은 없을까요? 네, 만약 국별 쿼터를 준 나라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부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쌀을 수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2012년에 정부가 중국에 배정된 쿼터를 소진하려고 그해 2월과 6월에 입찰을 실시했었는데 중국 측이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모두 유찰됐었습니다. 당시엔 쌀 수출국이 비합리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리나라가 유찰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번에 국별 쿼터를 재도입할 때도 이런 권리를 정부가 반드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별 쿼터를 다시 도입한다고 해도 좀 최소한의 보완 체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슬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산란일자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이 코앞인데 양계 농가들은 한 달째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를 왜 시행하려는 건지, 그리고 양계 농가들은 왜 반대만 하는 건지 오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달걀 유통기한 기준은 산란일이 아닌 포장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중에서 구입하는 모든 달걀에는 생산자와 사육 환경을 알 수 있는 숫자가 찍히게 됩니다. 지난해 8월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달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달걀 껍데기만 봐도 산란일과 사육 환경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산란일과 생산자 고유 번호, 사육 환경 등 10자리로 더 자세하게 표기됩니다. 사육 환경 번호가 1일 경우 닭을 방사해서 키운다는 의미이고 사육 환경 번호가 4일 경우 기존 케이지에서 기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양계 농가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란일자를 표기할 경우 소비자들은 갓 생산된 달걀을 선호할 것이고 그로 인해 미처 팔리지 않은 달걀들은 헐값에 팔거나 재고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큰 농장은 매일 계란이 출하가 되지만 보통 작은 농장은 평균의 농장은 3, 4일에 한 번씩 출하가 됩니다. 그러면은 벌써 농장에서부터도 산란일자 찌게 되면 계란이 차별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장에서는 점점 더 재고 부분이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쌓이는 계란이 진짜 나쁜 거냐. 단지 산란일자가 하루 이틀 늦었다는 이유밖에 없는 거거든. 농가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식약처가 달걀의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한 식용란 선별 포장업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양계농가 역시 위생관리를 위해 해썹 인증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그 비용과 시간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어 양계농가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밤 9시에 이슈 현장 속으로 해서 들려드립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겨울 배추의 끝없는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자율 감축에 나섰는데 이에 정부도 추가적인 가격 안정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와 배추의 가격 부진이 해가 바뀌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부진이 도드라지는 건 겨울 배추입니다. 최근 배추의 경락값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기준 10kg당 3,000원 안팎에 그쳤습니다. 무도 20kg 한 상자당 7,000원가량에 거래되고 있는데 배추와 무 둘 다 평년 이맘때 가격의 절반 수준입니다. 생산 면적도 증가했거니와 작황이 좋아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공급량이 많고 또 지금 현재까지 재고량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공급량도 늘어나고 소비도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약세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동 배추의 평년 생산량은 30만 톤 수준이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배추 생산량을 평년보다 3만 톤가량 더 늘어난 33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동부도 33만 톤 수준의 평년 생산량을 뛰어넘어 올해 35만 톤가량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산지유통인 조직인 한국농업유통법인 중앙연합회는 무와 배추 모두 평년에 비해 10만 톤가량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을 배추가 작황이 호조가 돼가지고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가공업체들이 이제 물량을 많이 쓰는 편인데 가격이 싸니까 많이 또 넣었고 일반 출하자들도 많이 넣었었어요. 그 물량이 상당히 월동에 2월이 되니까 겨울 배추와 무 가격 폭락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겨울 배추는 4만 6천 톤, 겨울 무는 2만 톤을 추가 시장 격리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입니다. 이는 2월 이후 평년 대비 초과 공급 예상량과 소비 감소분을 감안한 물량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맞아 전국 500여 개 하나로마트를 통해 배추와 무를 할인 판매하여 소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본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고 소비도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가격을 조기 안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나 산지 동향도 수시로 점검해서 또 향후 수급 여건 변동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격 하락이 지난해부터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농식품부의 대책이 시기를 한 박자 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격 하락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은 바로 농민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어 배추와 무의 가격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9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인증했습니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배려에 앞장서는 직거래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정부가 2017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로컬푸드와 직거래의 가치가 인증 매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8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일대에서 H7형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9일에는 경남 사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7N6형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AI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소독과 이동 통제 등 차단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농식품 분야 예비 창업자와 5년 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보육업체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업 보육업체로 선발되면 최대 5년간 사업화 자금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농식품 창업 정보망에서 접수합니다. 오는 3월 4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가입자 생존 확률 등을 반영해 신규 가입자부터 월 수령액을 평균 1.5%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와 3월 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금액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이라면 월 수령액이 조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안성시의 젖소와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구제역은 대체 어떤 전염병이고 왜 자꾸만 발생하는지, 또 안전한 예방책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경기 안성시 젖소와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죠.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 소재 양돈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0개월 만의 일입니다. 잊을만 하면 또다시 찾아오는 구제역. 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무서운 전염병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간단히 말해서 구제역은 소와 돼지처럼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들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가축 전염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국과 대만, 중국, 일본 등에서 흔한 O형뿐만 아니라 희귀한 변형인 A형 구제역 바이러스도 발견됐습니다. 구제역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축의 입과 발굽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인데요.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40도가 넘는 고열은 기본,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고 그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 잘 먹지도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가축 전염병 중에서도 전파가 빨라서 더욱 위험한 데다 아직 치료법이 없어서 치사율도 최대 55%에 달합니다. 하지만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인체 감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발생하면 농가에 큰 피해를 남기는 구제역. 매년 반복돼도 왜 이렇게 미리 막지 못하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바이러스성 질환을 막는 최선의 방책은 백신뿐이지만 계속해서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성상 100%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제역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인데요. 먼저 죽거나 병든 가축은 발견하는 즉시 다른 가축과 격리시킨 후 수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거나 가축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100% 맞추되 축종별 접종 시기와 1회 접종량을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접종한 동물은 꼭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죠. 특히 구제역 발생국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다녀왔을 경우에는 출입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살균 처리 후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우유나 고기는 먹어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도시민들은 구제역 때문에 국산 축산물을 멀리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